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락 조율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제 오늘부터 새로운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동안에 우리 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간단하게 우리 뇌를 한번 좀 풀어보자고요. 우선 처음에 우리가 경락입문 전부 37강좌를 통해 가지고요. 우리는 14경맥의 이 한방학적, 그러니까 그 장상학적 측면하고 서양에서 말하는 서양의학에서 말하는 해부생리학적 측면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혈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지 오행혈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경락 체험 27강좌를 통해서는 이 오행혈의 혈성을 중심으로 목혈에 어떤 성격이 있다, 화혈은 어떤 성격이 있다 해서 그 혈성을 중심으로 해서 구체적인 활용 예들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은 우선 환자가 오면은 증상을 자세히 듣고, 그죠? 복모혈 진단하고 배유혈 진단하고 어느 경락 유주상의 문제인지를 살핀 다음에 우선 이제 오장하고 육부에서 오행혈의 사용 방법이 다르다고 공부했죠. 우선 먼저 육부를 볼 것 같으면은 움직이면 아파, 목혈, 가만히 있어도 아파, 화혈, 몸이 무겁고 이 찌푸둥해, 토혈, 그 다음에 내 살이 내 살 같지 않아, 뭔가 좀 이렇게 좀 마비된 감이 있고 감각이 좀 이상해, 금혈, 그 다음에 이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잘 안 움직여져, 수혈. 그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오장에서는 어땠습니까? 오장에서는 목혈은 어혈 제거방, 화혈은 한혈 조절방, 토혈은 조습 조절방, 금혈은 담음 조절방, 담음 제거방, 수혈은 자음 강화방이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경락체험, 그 다음 경락입문 64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음양오행의 어떤 상호 관련성, 음양오행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인체하고 연결되어 있는지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언급한 게 언제 있느냐 하면은 처음에 1강 했을 적에 뭐 상병하치 이럴 때 한번 얘기를 했고 6강에서 조금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조금 얘기한 거는 37강에서 좀 얘기를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부터 한 8, 9강좌 동안은 이 음양오행을 보다 깊이 활용해서 인체를 치료하는 이 새로운 세계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사암침이고 오행침인데요. 저는 사암침이나 오행침을 끝까지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강의하려면 100강좌 넘어야 돼요. 넘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거기 사암침 들어가시려면은 진입 장벽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역 8궤, 그 다음에 오운 6기, 상생상극, 그 다음에 정격, 승격,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때 마치 그 내비게이션처럼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께서 독학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강의 제목이 뭐냐면은 음양의 기초입니다. 정말 음양의 기초만 이제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봐야 되느냐면은 이 동서양의 문화적 배경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개의 학문이 탄생하려면은 그 학문을 갖다가 요구하는 어떤 사회적 필요성, 그 다음에 환경적 필요성,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옛날 책들, 논어라든지 황제내경이라든지 장자라든지 이런 고서가 어려운 까닭이 뭐냐면은요. 그 당시에는 그게 그냥 생활이었어요. 근데 문화가 바뀌고 풍속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얘가 학문으로 남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950년대나 뭐 1940년대나 그때 사시던 분들이 지금 와서 뭐 인터넷이니 그 SNS니 이런 거 보면은 좀 이해하시기 힘들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옛날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우선 문화적 배경을 볼 것 같으면은요, 이 동양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은 관계의 철학이에요. 관계. 너하고 나의 관계, 나하고 사회의 관계, 나하고 국가의 관계, 관계의 철학이에요. 왜 관계의 철학이냐? 보통 이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이런 데는 벼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골을 이렇게 터가지고 이렇게 서로 이제 내 논에도 물을 대고 다른 분 논에도 물을 대줘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뭐 같은 거 막 이렇게 품앗이 같은 거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온 마을이 동원돼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나하고 이웃의 관계가 나쁘면은 농사 짓는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내 논에 물을 안 대주고 말이야. 물골을 다른 데로 돌려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모내기 할 때 도와주러 안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양 철학은 관계의 철학이에요. 논어, 맹자, 아니면 뭐 그 외에 뭐 장자, 순자 전부 관계죠. 어떤 식으로 내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관계 철학이라는 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어떤 군주하고 어떤 신하, 백성의 어떤 종속적인 관계도 있지만은 보통 이제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관계가 상당히 다양하게 변하겠죠. 그죠? 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버지면은 그 이제 부자 관계가 되고, 또 친구가 있으면 친구 관계가 되고, 그럼 그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한자라는 게 태어납니다. 동양의 한자를 보면은요, 서양의 알파벳은 어떻게 해요? 그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써서 그냥 하나의 단어가 만들어져요. 그죠? 근데 동양의 한자는 같은 한자에도 그 옆으로 쓰느냐, 밑으로 쓰느냐, 위로 쓰느냐에 따라서 전혀 약간 다른 뜻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나무 목자하고 한일자가 있다 그러면은, 나무 목자에다가 그 한일자를 갖다가 이 아래쪽으로 붙이면은 이게 근본 본자가 돼요. 근데 그 나무 목자 그쪽에 가로변보다 이 한일자를 더 길게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붙이면은 그게 아마 끝 말자가 돼요. 말일할 때. 그런 식으로 한자는 상당히 이 변화무쌍하잖아요. 이게 동양의 관계 철학이에요.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음양오행을 배우면은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서양에는 그냥 음양,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잖아요. 근데 이 음양오행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음이었던 것이 양이 되기도 하고, 또 양이었던 것이 음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오행에 가면은 나한테 그 도움을 주는 오행이 있는가 하면 내가 도움을 주는 오행도 있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오행이 있는가 하면은 나를 이길 수 있는 오행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음양오행을 공부하시는데 편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동양의 철학은 관계의 철학이다. 그러면 서양의 철학은 이제 비교해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거냐? 개인주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서양은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쭉 가다가 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계속 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실존주의. 이런 식이잖아요. 왜냐하면 서양은 주로 밀농사를 지었잖아요. 밀농사를 짓다 보니까 혼자서 이렇게, 그러니까 벼농사보다는 여러 가지로 이 개인적인 활동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벳도 좌에서 우로 쓰는 거고, 그 서양의 체스도 봐요. 그래서 체스의 정반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동양의 바둑이란 말입니다. 그냥 요 정도로 여담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음양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음양의 탄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교양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정도를 기억을 해두세요. 하나는 황제내경이고 하나는 장자에 나오는 혼돈설화입니다. 아마 뭐 다들 공부하셨겠지만 그냥 한번 일깨워 드리는 쪽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황제내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최초에 무극이 있었고 무극에서 태극이 나왔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오고 음양에서 사상이 사상에서 8괴가 나오고 8괴에서 64요가 나왔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 곧 양의 기운이 우리 몸의 심장에 깃들여서 그러니까 가슴에 있는 심장에 깃들여서 신이 되고 정신할 때 신입니다. 그때 귀신 신자 씁니다. 땅의 기운이 신장 콩팥에 깃들여서 정이 된다. 이때 그 정액할 때 그 정자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돼 있고. 근데 장자의 혼돈소라는 뭐냐? 장자의 혼돈소라는 말 그대로 설화인데 그냥 교양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담으로 해드리는데 최초에 혼돈이라는 왕이 있었대요. 예, 우리 이제 혼돈과 질서하는 그 혼돈 왕이 있었는데 그 혼돈 왕한테 남해의 왕과 북해의 왕이 놀러를 왔어요. 그래서 이 혼돈 왕이 이 두 왕을 극진히 대접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뭔가 보답을 해주자 해가지고 하루에 혼돈 왕은 이 몸이 완전히 두루뭉실하게 그냥 구멍이 하나도 없이 그냥 통짜로 돼 있었답니다. 답답할 것 같다. 구멍을 뚫어주자 인간들처럼. 그래서 하루에 한 개씩 구멍을 7일 동안 7개를 뚫어줬더니 죽었답니다. 혼돈 왕이 죽어가지고 그때까지는 평화로웠는데 혼돈 왕이 죽어서 중재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남의 왕과 북의 왕이 대립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음양이다. 그러므로 혼돈 왕에다가 구멍을 뚫어준 거는 그건 인위다. 사람이 한 거다. 만약 그 구멍을 뚫지 않았으면은 지금까지도 우주가 평화로웠을 텐데 그래서 말하는 게 장자에서 말하는 게 노장사상이라 그러죠. 무위자연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음양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뭐냐? 음양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관계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관계의 철학은 뭐냐?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성이고 또 하나는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 극에 달하면 양이 되고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된다는 거예요. 상대성이란 건 뭐냐?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는 양이 되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이 아버지가 있다면은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는 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요즘 사회에서 조금 이해하기 좀 편하게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아빠가 좀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라든지 뭐 경제적이라든지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허약하셨을 때 어머니가 아주 좀 그 여장부처럼 드세고 아주 강단 있게 이 가정을 꾸려 가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동성 집단, 뭐 교도소라든지 군대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뭐 여성들만 모여 있는 사회에서 이 동성애가 발생하는 경우,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어떤 음양의 상대성 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지금은 이게 뭐 동성애에 대해서 이제 뭐 찬반 논리가 아주 뜨겁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리스 시대 때는 이 양성애였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은 이 나이 많은 스승한테 젊은 제자가 자기의 젊음을 주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동성애가 심했어요. 소크라테스도 그 남자 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대왕도 남자 애인이 있었는데 어떻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 애인을 알렉산더가 죽임으로써 그 알렉산더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념을 하시면은 됩니다. 정리하면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 이론이라는 거는 이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흑백 천국과 지옥 이런 흑백 논리가 아니라 새의 두 날개처럼 조화와 균형, 상대성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관계의 학문이라고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게 치료에서는 어떻게 이용될까요? 치료에서는 우리 이제 오장육부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오장오부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능은 있는데 무형의 장하고 부가 있어서 전부 육장육부죠. 그래서 12경맥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인맥동맥이 있고 그죠? 그래서 장하고 부가 짝이 되어 있었죠. 장은 음이고 부는 양이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한번 저 목화토금수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간담목, 그죠? 심소화, 심포삼초화, 그 다음에 비위토, 폐대금, 신방수, 그죠?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있는데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쪽에도 부실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는데 부인 되시는 분이 아프다든지 남편 되시는 분이 아프면은 다른 배우자가 자식도 돌보고 병간호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치료비 벌려고 이제 일도 더 많이 하고 하면은 아파지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하고 대장이 짝이잖아요. 폐하고 대장이 짝이면은 예를 들어서 폐가 안 좋아서 기침이 이렇게 나고 이런 분들은요 반드시 변비나 설사가 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상병하치하는 그 경락치료 그 대원칙 1강에서 보면은 장병부치 부병장치 그러니까 장의 병을 그 부에서 치료하고 부에 생기는 병을 장에서 치료한다 이런 거 배웠죠. 이게 이 음양의 그 어떤 그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병이 있단 말이에요. 아토피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피부는 뭡니까? 피부는 폐가 주관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폐주피모. 그죠? 폐는 피부하고 털을 주관한다. 폐주피모. 이 피모는 그냥 털입니다. 털. 이게 머리는 발이에요. 그러면은 아토피나 이런 피부에 뭐 여드름 이런 거 일어날 때 말입니다. 대장에서 치료해요. 그런 식으로.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그 간하고 담이 짝이잖아요. 간하고 담이 짝이면은 간이 이제 근육도 주관하지만 눈도 주관하거든요. 근데 간이 나빠갖고 눈이 아프고 이런 분들은 이상하게 담이 잘 걸려요. 옆구리 쪽으로. 그럼 거기서 치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는 오늘 이제 음양오행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 너무 지겨워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음양을 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오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요즘 상당히 많이 힘든데요. 옛날 얘기 중에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죠? 물론 우리한테 위로를 주려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런 위로의 말이 오히려 짜증이 날 때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한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뭐 다리가 부실하다든지 해서 그럴 때 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위로하려고 하는 속담을 제가 따로 이제 뭐 폄하하려는 생각은 없고요.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어떤 신체 한 부분이 불편하니까 조금 더 힘들게 살았잖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하면은 힘들 때는요 자기 상황을 갖다가 이 희화할 수 있는 그 유머 능력이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판소리 보면은 우리나라 판소리에는 전부 그 어떤 유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면은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그 박을 타잖아요. 이제 목적이 뭐냐면 이 박속을 꺼내서 죽 좀 끓여 먹으려고.
근데 딱 타보니까 바간이 이게 텅 비어 있어요. 비어 있으면 우리 같으면 이제 욕을 하면서 그걸 막 뭐 집어 던진다든지 뭐 그러겠죠. 뭐 신발끈 뭐 씹던 껌 이러면서. 근데 그때 흥부 반응이 참 초연해요. 누군지 몰라도 정말 기술 좋다. 어떻게 이거 속을 다 빼먹고 이렇게 정말로 멋지게 붙여놨을까? 이야, 이러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그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보세요. 그거 보면은 그 아들한테 그 어떤 희망과 기쁨을 주려고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전부 완전히 하나의 그 게임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처럼 힘드시면 자꾸 웃을 일을 만들어 보세요. 자기 생활을.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선생님 좀 살 좀 빼서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내가 이게 눈이 안 보이고 나서 내가 그 시각장애인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이게 지금 특화된 몸이라고. 어디 부딪힐 적에 이 배가 먼저 부딪혀야 내 얼굴이나 머리를 안 다치니까 내가 살이 찐 거고, 이거 머리가 대머리인 것도 이거 머리 이렇게 가르마 타고 뭐 이렇게 손질하기 힘들까봐 이렇게 저절로 빠져주고 이 특화된 몸이라고 제가 농담을 하는데,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 오행에 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 부탁드린다면은 이 공부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오행열 있죠. 12경의 오행열은 반드시 암기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